삼성은 또 보수 언론은 이런 삼성 이데올로기가 바로 삼성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처럼 생각하는데 저희가 볼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삼성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삼성을 죽이는 삼성아 이데올로기. 그래서 원래 죽음의 이데올로기라고 했는데 너무 세게 쓴 것 같아서. 그래서 삼성을 망가뜨리는 삼성 이데올로기라고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그 부드러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삼성 관련된 이데올로기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이거 뽑아 보니까 한 20가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메모는 다 해놨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삼성 전체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것, 또 문호조 관련된 것들만 몇 개를 일단 뽑아보면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이걸 내가 삼성에 대해서 처음에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했더니 당장 그러더래요. 내 동생부터 그러더래요. 사람들은 다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그러는데 오빠는 무슨 엄한 짓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왜 삼성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삼성 노동자를 사랑하고 그런 건지 한번 보여봐라. 그런데 사람들이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하고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냐? 삼성의 경제력은 지금 막강한 거죠.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도 1위고 지금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수출 총액, 주가 총액의 20% 정도를 삼성이 점유하고 있으니 막강한 거죠. 그런데 그런 수치하고 비교하면 실제 삼성이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유영일 지회장입니다. 다 한때는 삼성 노동자였고 뭐 여러 사람 고용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런데 산업 전후방 효과, 연관 효과가 자동차나 선박에 비해서 생산 유발 계수나 부가가치 유발 계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국내보다는 해외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합니다. 2010년, 2011년에 고용 창출을 보면은 국내에서 16,000명 정도 했는데 해외에서 47,000명, 3배 가까이 신규 고용 창출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많은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중저가인데 여기에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의 지대로 많이 가는데 이따가 아마 윤효원 의원님이 설명할 거 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들 많이 가 있는데 베트남 같은 데서 많이 생산하고 그런 이유가 있고 그 다음 삼성전자의 인력 정책은 이렇게 이제 생산은 외국에서 하고 그럼 국내에서 뭐 하냐?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지금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그 서비스를 누가 합니까? 삼성전자 서비스의 기사분들, 노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직접 고용 정규직이 아니라 간접 고용 비정규직으로 바지 사장들한테 얹어 놓은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삼성전자가 생산은 해외에서 하고 국내에서 자기들이 안 할 수 없는 AS 노동은 외주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창출이나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에 대한 기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누구를 먹여 살리냐? 보니까 주주가치 경영이라고 부르는데 노동자들보다 주주를 우선시한다는 게 인건비 대비 배당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식에 대한 배당을 해줬느냐 인건비 대비로 보면은 20대 기업을 뽑아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9위고 14% 정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9.3%고 12위. 30대 그룹에서는 삼성이 9위고 현대자동차는 12위. 삼성이 이제 상위권에 있는 거죠. 그러니 노동자들보다 주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100주 이상 보유한 주식들, 100주라고 그러면은 지금 1억 5천에서 뭐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1억 1천 이상입니다. 그런데 집값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런데 이걸 주식으로
그것도 한 기업의 주식을 이 정도 갖고 있다면 이건 소액주주가 아니라 주식 부자들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의 전체 주식의 99%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주식 배당을 해줘봐야 이렇게 주식 부자들한테 다 가지 소액주주는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무슨 소액주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 회사 주식을 1억 5천 정도를 갖고 있는데 다른 회사 주식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액주주가 아니죠. 주식 부자고.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 정점에는 총수 일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비자금을 만들어 갖고 김영철 변호사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때 비자금 규모가 10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정치인, 청와대, 장차관, 언론에 다 뿌려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거 받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이 노동자들도 먹여 살리지 않고 전체 국민도 먹여 살리지 않는 것 같은데 먹여 살리는 놈들이 있는 거죠. 주식 부자들은 잘 먹여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 보면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삼성이 현저하게 세금도 조금 냅니다. 그러니 그 삼성은 지금까지 노동자와 한국 사회가 삼성을 먹여 살린 거죠. 삼성을 위해서 많은 걸 양보하고 희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동안 노동자와 한국 사회가 삼성을 먹여 살렸으니까 이제는 삼성이 한국 사회를 먹여 살릴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는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 두 번째 이데올로기는 불법 비리는 삼성의 성공을 위해서, 삼성이 이만큼 성장했잖냐, 성공했잖냐. 그러니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있었던 거니까 이제 좀 면제를 해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 비리를 보면은 그 불법 비리들의 요인들이 대체로 두 가지더라고요. 총수 일가의 지배 경영권을 독점하고 세습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그 다음 문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서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총수 일가의 지배 경영권 독점 세습은 이건 삼성그룹을 지들이 4, 5%밖에 지분을 안 갖고 있으면서 사유재산처럼 지네 뭐 주머니 돈처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총수 일가 이해관계고. 문호조 경영 방침은 일제 시대 때 그 1930년대 양조장을 시작하면서 가져왔던 이병철의 그 편집증인데 총수 일가의 편집증 때문에 문호조 경영 방침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SDS와 에버랜드의 주식권 사채 헐값 발행하고 총수 일가에게 몰아주는 것, 비자금 조성하기 위해서 회계장부 조작하고 비자금 배달하고 공정거래위에서 조사활동을 나가는데 정무라는 놈이 팀을 끌고 가서 그걸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방해를 하고 법정에서 위증하고 노동자들 납치 감금하고 하는 이런 것들, 임직원들을 불법 위치 추적하고 이런 불법 행위들을 다 보십시오. 총수 일가가 지배 경영권을 독점하고 세습하기 위한 것, 그리고 문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삼성 구성원들이 이해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삼성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총수 일가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여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그 고위 임원에서부터 해서 화이트 칼라 생산직까지 반장까지 다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을 뽑아갖고 이게 무슨 양은이파, 서방파처럼 김태초파 이런 애들처럼 전부 그 조직폭력배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구성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 이게 삼성그룹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기여하냐. 그 사람들은 그 또 하나의 약속에 보면 이 실장이라는 놈이 나오는데 그 놈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식이 피해자 가족을 계속 협박하고 미행 감시하고 뇌물도 이제 오퍼를 하고, 그런데 그 놈이라고 해서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 놈도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러고 집에 들어가면 술 마시고 또 증상이 심해지면 마약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거 틀림없이 마약할 거예요.
이렇게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불법 비리라는 것은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를 위한 거고 삼성 구성원들에게도 안 좋고 삼성그룹에게도 좋지 않은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에서는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 규제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삼성에 대한 규제의 실패, 삼성에 대한 규제의 실종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삼성을 비판하면 삼성이 망한다. 이건 정말 나도 할 말이 많은 대목인데 우리 보고 늘 삿대질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비판하면은 소문이 나고 그래갖고 삼성한테 안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게 바로 그 불법 비리의 근원이 되고 있는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에 따라가고 지배 경영권을 독점해서 가는 것, 무노조 경영 방식 우리가 그걸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폰의 신모델을 잘 개발을 해갖고 매상을 올린 거 우리가 그거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용이 의료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그 신수종 사업으로 이미 이건희 이재용이 사회적 약속을 깨고 그 복귀를 할 때 그때 바람을 잡은 게 신수종 사업인데 그 중에 핵심이 의료 바이오인데요. 이쪽으로 나가겠다고 여러 가지 이제 신수종 사업 의료기기 추진하면서 인수합병도 하고 그리고 금년 4월에는 중국 포럼에 가고 이재용이 뭐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 자기들이 얼마나 이제 협력업체 협력관계들을 구축해갖고 어떻게 해나갈 건가 이런 포부도 밝히고 했는데 전 뭐 의료 바이오 산업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 바이오의 기기를 만들어서 파는데 그런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 그걸 만든 생산 현장에서 사람들을 백혈병으로 죽이고 있는데 이런 살육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그 소중한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기를 거기서 만든다. 그러면은 병원들이 그걸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삼성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의료기기 팔아먹는 것도 택도 없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아직은 아니지만 스마트폰도 만약 삼성이 이런 대의연한 봉건 유습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이것도 괴로울 수 있다. 그다음 스피드를 좀 내겠습니다. 네 번째는 삼성은 최고의 직장이다 하는 건데 뭐 대학생들의 취업 선호도 1인데 그런데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굉장히 짧고요. 이거는 그런 산업재해나 노동 강도 이런 것도 이제 주요한 문제가 되고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면은 20대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15위입니다. 현대자동차 5위고 이제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임직원과 노동자 임금 격차도 삼성그룹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소개했듯이 6월 28일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기본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기본급 120만 원으로 책정하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 노동조건 개선됐다고. 그게 12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인 거예요. 겨울철에 그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 갖고 거꾸로 매달려서 진짜 떨어지면 죽는데 그런 위험한 작업을 하고 받는 게 그 목숨값이 최저임금이란 건 이게 무슨 글로벌 기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환관계가 상호적 공정성을 해친다. 그래서 최고의 직장이라는 택도 없는 소리고 그 다음 다섯째는 무노조는 노동자가 선택했다는 건데 제 글이 보여주는 게 노동자들이 어떤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 게 잘못됐다는 반증이고 마지막으로 삼성과 싸우는 사람들을 돈의 노예 아주 멍청하고 사악하고 비정상적인 인간들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게 삼성의 내에서 이제 교육을 할 때 사용되는 자료들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삼성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 패가망신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건 삼성 측의 노동 통제 전략이 성과를 거둔 거죠. 그래서 그 통제 수단별로 이제 어떤 식으로 수능하느냐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삼성이 갖고 있는 인간관 사람들은 돈의 노예다라는 거죠.
그걸 멋있게 얘기를 하면 호모 이건희 구스가 되는데 이건희 같은 인간으로 다 본다는 거죠. 이건희 구스로 해서 경제적 동물을 넘어서 돈의 노예다. 이게 아마 이건희 이재용 총수 일가와 미래전략실이 갖고 있는 인간관이고 이 실장이 그 황유미 가족에 대해서 매수 공작을 할 때 이런 인간관을 갖고 니들 돈으로 때리면은 10억이면 넘어가지 하는 거죠. 근데 산재 소송에서 이겨도 10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 10억을 받질 않고 그걸 거부하고 계속 싸울까요? 피곤하게. 이거는 이 물질적 합리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상호 공정성 원칙을 훼손했다. 어떤 불의감. 야, 니들이 우리한테 한 짓을 봐라.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어떤 원칙을 훼손하고 했던 그런 불의감. 니들이 나한테 한 거, 우리 딸에게 한 거, 그거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그런 거죠. 그게 상호적 공정성 원칙이 훼손됐다는 거. 그리고 불의감을 느껴서 만든 분노. 그런 거라는 게 이제 제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